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역시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시장 출발에도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다우는 약보합권에 끝났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그 기술주들의 상승이 대부분 이루어져서 나스닥은 1.71%나 상승을 또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코스피가 출발할 때는 0.28% 정도 그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뭐 0.5% 정도 상승하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하고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갔고 또 엔비디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밀리면서 지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9,103억을 순매수했어요. 9,103억. 거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산 금액이랑 똑같습니다. 그랬고 기관은 5,05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12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558.81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0.16% 강보합권에 오르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코스닥은 이제 출발은 역시 0.2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 개인들만 매수에 나섰고 결국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파는 쪽에 섰기 때문에 이게 오전이 지나면서 일찌감치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권 안에서 그냥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런 흐름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1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4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3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43.23포인트. 이거 어제보다 0.53%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역걸음질 칠 확률이 높아졌다는데 오늘 역시 역걸음질을 쳤고요. 지수상으로는 코스닥은 이제 3일 전에 음봉 도지가 나오면서 하향으로 방향을 꺾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오늘 하향으로 방향을 진행시킨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두 시장 다 특히 이제 코스닥은 더하지만 이게 우리 이제 연휴가 지나고 첫 번째 열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장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시장이 굉장히 좀 키팩터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1324원 50전으로 끝남으로 해서 어제보다 1원 50전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대단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392억을 순매수하고 SK 하이닉스를 4,399억을 순매수했어요. 거의 1조죠. 두 개 합쳐서. 반면에 이제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에서 산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784억 팔았고 SK 하이닉스도 1,41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외국인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을 71억 순매수했고 삼성 SDI를 115억 순매수했고 현대차 221억, 기아 101억. 이거 이외에는 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뭘 샀냐? 반도체, 2차전지 대표주, 자동차. 이렇게 딱 세 개만 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들이 9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7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7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5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만 3억 샀고요. LNF는 외국인이 1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6억을 사서 개인은 뭐 크지는 않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전부 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늘 시총 상위에 있는, 근데 뭐 의미가 없는 게 하도 이제 그 반도체가 오늘 강하게 또 그것만 몰아세웠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데 뭐 오늘 이제 좀 움직인 것들을 보면 페라이트, 이거 테슬라 얘기도 나오죠. 페라이트 사용을 하겠다, 테슬라가. 그게 이제 재부각됐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없이 그 차세대 파워트레인에 이 페라이트를 이용해서 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요. 또 미국의 매체 마이닝이라고 있는데 여기 히토류 대신에 이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또 기사가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좀 올랐고, 뭐 얘기 하나마나 반도체 관련 장비, 소재,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다, 이건 이제 역시 엔비디아 그 주가 급등 효과로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이쪽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8%나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73,300원, 이제 7만 원을 돌파했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10만 원 위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 회로 기판 PCB, 이것도 이게 이제 반도체랑 관련이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판 산업도 이게 업황이 저점 통과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또 부각됐습니다. 특히 이제 한 증권사에서 반도체 그 기판 기업들, 이것들이 4월부터 반등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기판 중심으로 2분기 실적에서는 이게 좀 반등할 전망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리고 뭐 개별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는 여러분 아시지만 엔비디아 고객사 그 유치 부각에 또 강세를 주고,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삼성제약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GV1001의 국내 임상 개발 또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이러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시장의 뭐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특징이랄 것도 없어요. 엔비디아 관련되지 않았으면 오늘 못 올랐으니까. 엔비디아 호재 효과 때문에 이틀째 관련주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것들이 크게 오르니까 그 전체적인 시장은 되게 답답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간 뭐 그렇다고 해도 그 반대적 대응을 강하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연휴가 되니까 연휴 앞두고는 그렇게 강하게 시장의 변동성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쉬어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해보면 아주 되게 간단해요.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로 정리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가 몰고 온 이 AI, 이 AI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행진, 이게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업황이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더 붙어져서 그쪽에 가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언제 타결될까? 타결이 되면 시장은 이제 뭐 날아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오늘도 외신 통해서 뭐 들어오고 이랬는데 외신이라고 뭐 100% 믿을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 이번 주 내로 타결을 볼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부 안하고 공화당하고 그 한 700억 달러 정도의 그 차이밖에 안 나요. 차이를 많이 좁혔다. 그래서 이제 곧 뭐 타결될 것 같다. 빠르면 오늘 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때문에 우리가 그 월요일까지 장이 안 열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쉬고 있는 사이에 결정이 나면
일단은 이런 거죠. 뉴욕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할 수 있어서 좀 덜 답답하기는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쉬었다가 연휴 지나고 새롭게 장이 열리는 30일,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도 타결 소식이 없어서 그때까지도 타결을 못 봤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새로운 고민의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넷 옐런 장관이 얘기한 이제 그 디폴트 날이 다음 날로 이제 다가오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결국은 이거는 뭐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궁극적으로 타결할 것이다. 이런 거에는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는 없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사실 6월 1일 이 자넷 옐런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6월 1일 되면 바로 디폴트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걸 좀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6월 15일 넘어가면 세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7월 말까지 이 협상이 안 돼도 버틸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어제도 뭐 말씀드렸죠. 또 그런 이제 믿는 구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꾸 결론을 못 내고 질질 끌고 가면 시장은 계속해서 노이즈가 이제 거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별로 뭐 시장으로 보면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부채 한도 협상이 정말 타결되면 그럼 주가가 급등할 거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단은 타결이 되면 일단 주가는 뜰 것 같아요. 이제 그 타결 환영으로 주가가 일단은 뜰 것 같은데 그게 그 상승이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그 기술주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엔비디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걸 타결됐다 이래가지고 끌고 가면 그 가는 폭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그걸 믿고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때 우리가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게 그 매매 시그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냥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느낌대로 하지 마시고 팩트만 보고 하셔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매도 시그널이 뭐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럴지도 몰라 이러고선 그냥 미리 팔아버릴 필요도 없고 또 정확하게 매수 시그널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거 가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뭐 쫓아 들어가서 잡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매매 시그널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연휴 중에 이게 타결이 되면 어쨌든 간 미국 증시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어떻게 전개될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다행이긴 하죠. 물론 이제 뭐 미국이 그렇다고 반드시 우리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대체 공휴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월요일까지 쉬니까 지금까지 한 데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은 편하게 쉬시는 게 주식시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늘 이제 제가 슬콘생에서 연조 올리는데 오늘은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그래서 송악사라는 노래를 제가 이제 올렸는데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불교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나라 가요가 이 불교의 교리의 핵심을 이렇게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 놓을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에 이 노래의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은 제가 뭐 이제 세례명이 야고보인 캐도릭 신자지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시지만 저는 학부에서 철학을 하고 대학원을 경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불교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학문적으로 많이 그럴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가요가 웬만한 법문보다 더 심플하고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교리를 딱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보면 여기서 이 송악사가 어떤 구체적인 절이 아니라 삼어통이 돌면 바로 송악사가 있다는 게 이 송악사라는 게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 헤매고 돌아다니는 진리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당신 옆에 진리가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뭐 밤벌레의 울음계곡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사바 세계죠. 악다구 치는 이 밤벌레의 울음계곡 이거 얼마나 근데 별빛 곱게 내려앉았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가피가 이렇게 눌렸다. 그러니까 님에게로 달려가라.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 이제 삼귀 불법승 귀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 가라. 진리로 가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학교 다닐 때 이 가사를 딱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가사가 이렇게 심플하게 잘 정리를 해놓나 뭐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뭐 불교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런 가사를 음미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연휴니까 날씨는 별로 안 좋다고 예보가 나오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이제 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